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민식이법에서 운전자들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내용은 어떤 점이 있고, 스쿨존은 어떻게 지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9세의 김민식 군 사망 사고 이후에 발의된 법안인데요.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 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고요. 상해를 입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법입니다.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쿨존은 학교나 유치원 주위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지정된 지역을 지칭합니다. 스쿨존은 정문, 후문을 따로 가리지 않고 통학로라면 모두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고요. 그 구역 자체도 300m 이상이나 이하로 지정해 놓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주위의 도로 상황과 교통량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정된 곳은 모두 통학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주의를 했을지라도 정말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큰 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화제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들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 처리도 안 되나요? 두 번째, 무조건 이렇게 큰 처벌만 받게 되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 아동이 전치 6주 미만인지 전치 6주 이상인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전치 6주 이상만 형사합의금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식이법의 대응을 위해서는 전치 6주 미만에 대한 형사합의금 보상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이 16,900여 곳이 있다 보니 모든 스쿨존을 피해 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4월 한 달 동안에만 약 72만 명이 운전자 보험에 신규 가입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첫째, 교통사고 시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책임은 어떤 게 있는지, 두 번째,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첫 번째, 교통사고 시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책임이 있게 되는데요. 그 책임은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이러한 책임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보상, 대물 보상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서 형사합의금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뺑소니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보상받아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는 운전자 보험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발효 이후에도 나오고 있는 무죄 판결 사례가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년에 나온 판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9세 어린이를 치어서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 판결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속 26km로 제한속도 30km를 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피해 아동이 정말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대처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점, 또 반대편 차로에 무단 정차해 있던 차량들이 시야를 가린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북 전주에서는 피해 아동의 피해 상태가 경미한 수준을 넘어서 전치 8주를 넘은 경우에도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무죄 판결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속 28.8km로 제한속도 30km를 넘지 않은 점, 두 번째는 피해 아동이 출현 시점에서 충돌까지 1초도 걸리지 않으면서 예상과 대처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한속도 30km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죄 판결의 공통점들은 모두 제한속도 30km를 지켰다는 점입니다. 속도를 줄일수록 어린 아이들이 불시에 도로에 튀어나와 사고를 당하더라도 경미한 피해에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속도 30km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 스쿨존 지정 내용, 사고 시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